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공직 이제 교수, 법정대학 교수, 사이버대 총장을 하면서 유럽 지역에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장 시절에 특히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여정에 관해서 교직원들과 함께 갔던 기획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획문은 세계로 하나로 달리는 진리의 빛, 박완신의 제3시집, 또 이제 기획문도 후면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로 하나로 달리는 진리의 빛, 페이지 132페이지부터 쭉 이제 실린 글입니다. 바로 한 156페이지까지 132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22페이지가 넘지요. 이렇게 기획문을 제가 수록을 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공직에 있을 때 제가 또 이제 공직에서 또 사무관 시절에 석박사 학위를 했습니다.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사무관급 이상 응시 자격을 주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최초로 북한 행정을 전공하면서 제가 이제 그 충남 지역에 지금 세종시도 있고 천안, 교추원 이쪽에 민방위 예비군 교육을 전부 맡아서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충남에서 또 민방위 예비군 교육 교수들을 유럽에 이제 공적으로 출장 또 견학을 보내서 교수 또 세미나 교육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온 바도 있습니다. 유럽 전역을 돌아다녔죠. 그때 당시에 프랑스, 독일, 또 스페인, 그 로마, 또 유럽의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민방위 예비군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는 통일안보 교육을 각 지역 단위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제가 헌법기관의 상임위원을 하면서 전 지역에 전국적으로 강의를 했고, 또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이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각 지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지부에 가서도 강의도 하고 왔고, 미국에 또 일주하면서 여러 가지 통일 안보 강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유럽, 또 러시아, 중국 등 여러 지역에 가서도 이렇게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합적인 얘기, 당시에 충청남도에 이제 홍익대학하고 고려대학교가 또 그쪽 조치원 쪽에 분교가 생겨서 거기에 제가 민족통일론 강의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유럽 지역에 순방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잊혀질 않아요. 지금 세종시가 또 그쪽으로 가서 정부 청사도 있고 하는데 그쪽 지역들을 전부 순회하면서 강연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갔던 얘기들 한 20여일간 교수들과 함께 가서 같이 자면서 유럽 전반적으로 순회하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심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중앙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 세운 사이버 대학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북한 관동대 북한학과 교수를 마치고 나니까 또 사이버대 총장으로 정빙받아서 총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 시절의 교직원들과 함께 오늘은 유럽에 간 얘기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2010년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요. 한 10여일간 제가 총장할 때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 유럽 지역 또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을 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24일 저녁 9시 30분 우리 일행은 34명이 그때 당시 가는데요. 인천공항에 모여서 또 이사장 목사님 기도 후에 출국 수속을 마치고 12시 50분 카타르 항공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 여정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여정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구원의 은총 가운데 기쁨, 감사, 자유와 평화,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세계 만민에게 전하는 귀한 선교적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카타르 공항은 5성급 비행기로 비교적 깨끗하고 승무원들의 서비스도 좋았습니다. 붉은색 담요, 양말, 치약, 칫솔 등 필요한 물건들을 제공했고 식사, 과일, 주스 등 음식도 아주 좋았습니다. 10시간여 카타르 공항 아침 4시 40분 카타르 수도 도하에 도착을 했습니다. 카타르는 아라비아 반도 동북부에 위치한 나라로 페르시아만을 안고 있는 중동 지역의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트리아에서 다시 이제 카타르 수도 공항에서 아랍어 간판들이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아랍 문화가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카타르에서는 아랍어가 통용되고 영어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카타르 국민 대부분은 순니파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카타르는 인구가 60여만이고 면적은 11,437평방킬로미터로 한국의 경기도 크기의 면적이라고 합니다. 걸프 에어의 4개국의 공동 소유자 아부다비, 바레인, 오만과 함께 공동 4개국의 한 나라인 카타르는 역사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동 지역의 카타르 지역을 쭉 돌아보았습니다. 카타르에서는 리비아로 가는 또 비행길은 광활한 사막과 돌산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비행기에서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행이 탄 비행기는 오후 1시 30분 리비아의 트리폴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라는 인구가 175만이며 전체 인구는 550만을 명이라고 합니다. 리비아는 공산 국가 명칭이 리비아 인민사회주의 아랍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리비아에는 북한 공관원 및 북한 근로자, 간호원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우 자동차도 들어와서 있어서 한국의 위상도 무척 높아졌다고 합니다. 주요 언어는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고 영어, 이태리어도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는 순니파 이슬람교가 97%, 대다수 국민들이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리비아는 북아프리카 일대의 사막을 일컫는 그리스어로 국토의 90%가 이제 사막지대로 이루어져 북쪽으로 코발트 및 아름다운 지중해를, 남쪽으로는 세계 최대 사하라 사막을 끼고 있습니다. 우리 일행은 사하라 사막을 내려다보면서 비행기를 달려 1시 10분 리비아의 트리폴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우리 일행 리비아의 트리폴리 공항에 무사히 도착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1시간여 리비아를 위해 기도하며 생각하며 또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교 여정에 감사하면서 모로코 카사블랑카를 향해 이루겠습니다. 카사블랑카로 가는 비행길은 바다와 사막과 구름과 태양빛이 어우러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편의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3시간여 달려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 도착했습니다. 카사블랑카는 모로코의 최대 상업도시며 라바트, 탕헤르, 마라케시, 라가슈 등과 함께 주요 도시라고 합니다. 카사블랑카에는 중앙에 위치한 모하메트 5세 광장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광장은 주위에 프랑스 식민지 때 지어진 건축물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고등법원과 전화국,
중앙은행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광장은 카사블랑카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라고도 합니다. 이제 카사블랑카 우리가 이제 여정을 마치고 다시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에서 이제 이렇게 또 탕헤르로 가는 여정에 이르게 됐습니다. 5월 26일이죠. 수요일날 저는 새벽 2시에 깨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린 후 어제 있었던 모로코 선교 여정을 노트북에 옮겼습니다. 아침 5시에 하나님께 오늘 또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린 후 6시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7시 저녁 버스 편으로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로 이동했습니다. 모로코의 수도인 라바트 인구는 약 146만이고 모로코의 전체 인구는 3,435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약 300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모로코 국민 1인당 GNP는 약 3,000불 정도로 발전을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식은 주로 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로코의 모하메트 공항에서 모로코 시내로 들어오는 길 주변에는 밀밭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로코는 북쪽으로 지중해, 서쪽으로 대서양이 있어서 경관이 아름다운 나라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지가 많지만 아프라스 산맥 등이 있어서 4.165 4천 그러니까 165m의 산도 있고 강도 있었습니다. 삼성, LG 등 한국 회사들도 많이 진출해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로코의 정치체제는 입헌 군주제로 왕권이 자손들에게 승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헌 군주제로서 모로코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 문화가 교차되는 지역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많다고 합니다. 모로코를 중심으로 네 나라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튀니지를 마그립 4개국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마그립은 해가 지는 서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나는 모로코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한 편의 시를 써내려 갔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하늘 아래, 이런 시도 한 편을 써서 이제 제 책의 시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행은 양고기를 곁들인 쿠스쿠스라고 하는 전통 음식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6시간여 고속도로를 달려 탕헤르에 도착했습니다. 2차선인 고속도로 주변은 밀밭과 함께 광활한 초원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로코의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서 특히 이슬람권인 모로코가 복음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호텔 307호의 여장을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모로코가 복음화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 이제 아프리카에서 다시 유럽으로 이제 가는 일정이 시작됩니다. 2010년 5월 31일 아침 7시 호텔 412호실에 모여 함께 우리 학교 교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일행이 탄 여객선 지브랄타 해협의 물살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중해죠. 요트들이 때를 지어 경쟁을 하며 파도를 가르고 있었고 돛담배는 여유있게 지중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앞바다 등대가 홀로 서서 항해하는 배를 안내하고 있고 갈매기 떼들이 파란 물 위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약 1시간여 맑고 파란 바다 지중해를 달리며 스페인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지중해에서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지중해 하면 좀 가보고 싶은 곳이었거든요. 그 지중해를 보면서 상당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 연가라는 시 한 편을 써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중해 연가 박완신. 북아프리카와 남유럽을 지중해는 다리를 놓았다. 문화의 다리
인간 삶의 다리 탕헤르 Z 사랑을 싣고 자동차를 싣고 지브랄타 해협에서 사랑의 노래 부른다. 맑고 푸른 지중해 갈매기 때 춤추고 요트 때 서로 다투며 돛담배는 유유히 바다 물살 가른다. 한편의 오케스트라를 연다. 스페인을 향하여 하얀 등대는 항해하는 배에 사랑의 빛 보내고 북아프리카를 깨운다. 남유럽을 노래한다. 이런 시입니다. 이제 지중해 연안 스페인 해양 해변을 따라서 이제 스페인에 도착하는 일정이 시작됩니다. 5월 27일 11시경 스페인에 도착하자 우리 일행은 간단한 입구 수속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몸을 싣고 다시스를 알리는 그라나다로 향했습니다. 큰 나무들은 없지만 푸른 산과들이 아름답고 온화하고 평온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로코 탕헤르 지역과는 자연과 문화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영적으로 느껴지는 마음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령이 억눌린 곳에서 해방된 자유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 태양이 해변에 펼쳐졌습니다. 주변 휴양지는 아름답게 가꾸어졌고 고급 주택들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습니다. 아주 스페인 지역에 너무 아름다운 여러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프랑코 총독이 이끄는 군부의 승리로 끝나게 돼 1975년 총통 사망 시까지 독재 정치가 계속되면서 국제적으로는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입헌 군주국으로 민주주의의 기초를 둔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회는 이원제였습니다. 스페인은 태양의 나라, 정열의 나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라나다에 도착하여 좁은 길을 따라 이제 호텔에 여정을 풀었습니다. 5월 28일 아침 6시 30분 호텔 휴게실에서 모여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에는 알람브라 궁전을 관람했습니다. 이 궁전은 1230년부터 1490년 260년간을 스페인을 이슬람 정권이 지배했던 시기의 궁전으로 14세기 아랍 건축 양식으로 건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페인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다시 또 이렇게 여러 스페인 지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고속도로 주변과 산과 들에는 올리브유 나무로 가득했습니다. 군데군데 개나리가 피어 있었고 해바라기도 가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꼬르도바에 도착하여 문 닫을 시간이 돼서 급히 산타 크리스트나 성당으로 달려가서 성당 내 외부를 관람했습니다. 이슬람 통치하에서 1100년 전 건축된 사원으로 기독교가 지배하면서 성당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서 다시 우리가 포르투갈로 가게 됐습니다. 5월 29일 아침 7시 30분 우리 일행은 호텔 강당에 모여서 이제 기도한 후에 목사님 설교 말씀이 전파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고 9시 포르투갈 선교 여정에 올랐습니다. 포르투갈 선교 여정. 우리 일행은 스페인 광장에 도착을 해서 1929년 건립된 엑스포 박람 회장 본부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가봤습니다. 우리 일행은 11시에 성모 마리아 으뜸 성당으로 갔습니다. 이 성당은 베드로 성당, 영국의 대성당 함께 세계 3대 성당이라고 합니다. 특히 베드로 뼈가 들어있는 금상이 천국 열쇠와 함께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시간이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고속도로 주변에는 광활하게 펼쳐진 푸른 초원과 코르크나무,
올리브유 나무, 소나무 숲이 가득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이 올리브유의 원산지라고 하죠.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가는 곳마다 많았습니다. 그 8시경에 이제 테루강을 건너서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도착을 합니다.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의 인구는 약 200만 명이며 포르투갈 전체 인구는 약 107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국토 면적은 92,131평방킬로미터로 한반도의 5분의 2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주요 도시로는 리스본과 함께 포르토, 또 꼬임브라 등이 있다고 합니다. 주요 언어는 포르투갈어이며 종교는 캐톨릭으로 천주교 신자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매우 매혹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양 생활을 했던 나라로 뛰어난 해양 휴양지, 멋진 도시의 자연 경관으로 올리브 농장과 함께 포도원, 밀밭 사이로 펼쳐져 있습니다. BC 700년경 이베리아 반도에 정착한 켈트족을 시작으로 15세기 이제 당시에 1910년에는 왕정이 무너진 후 민주공화국으로 바뀌었으나 1926년 군사 쿠데타로 단명으로 끝나고 독재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1963년 살라자르가 사망하자 마침내 1974년 반세기에 가까운 독재 정치는 그 막을 내렸습니다. 1986년 EU 가입과 1992년 유럽 통화제도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등 국제적으로 그 위상이 아주 높아졌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르투갈에 가서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포르투갈의 땅끝 마을이에요. 땅끝 마을까지 가서 우리가 보통 땅끝 마을, 우리도 땅끝 마을, 한국도 땅끝 마을 하면은 해남에 땅끝 마을이 있죠. 그런데 유럽의 땅끝 마을, 포르투갈에 있습니다. 이제 5월 30일 날이 주일이었는데요. 오전 7시 호텔 강당에서 이제 기도 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땅끝 마을로 가게 됐습니다.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나누고 포르투갈의 땅끝 마을 까보 다로카로로 향했습니다. 유럽의 땅끝 마을, 지구의 맨 서쪽 땅끝 마을이므로 의미 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대서양의 세찬 바람, 삼각 파도가 몰려온 가운데 십자가 탑 앞에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 드리면서 저에게 대표 기도를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기도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세상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사이버대학과 교직원들이 이번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유럽 또 유럽의 선교여정을 초대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산과들, 강과 바다를 마음껏 즐기며 카타르, 리비아, 모로코 선교 여정을 주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또 유럽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캐톨릭 문화를 알게 하시고 문화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유럽 서쪽 포르투갈 땅끝 마을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자유와 평화, 기쁨과 감사, 행복한 삶, 구원의 복음을 세계 만민에게 전하여 인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랑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기쁘고 즐거운 여정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씨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복된 여정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여정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게 하시고 기쁜 소식을 가득 싣고 끼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고 온 가정도 교회도 조국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긴장된 남북관계도 속히 완화되어 평화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북이 통일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며 헌신하시는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영적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희들은 5월 30 땅끝마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31일 아침 7시 톨레도에 톨레도에 가서 그 호텔에서 이제 강당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내인 홍경순 권사가 기도한 후에 또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흰 돌을 주시는 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행은 이러한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유럽 여정을 하게 하심도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남유럽을 하늘의 빛으로 이렇게 한 여러 가지 예언을 보면서 제가 또 남유럽을 하늘의 빛으로 하는 시 한 편을 쓰고 또 스페인에서 카타르로 또 서울로 돌아오는 여정이 시행되게 됩니다. 스페인에서 카타르로 서울로 6월 2일 아침 6시에 우리 일행은 호텔 강당에 모여 또 목사님 기도 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긴 시간 비행기를 타고 남유럽과 아프리카 선교 여정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선 이번에는 사이버대 총장을 하면서는 남유럽 중심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그러나 땅끝 마을 의미가 있었고 이제 북유럽 지역은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또 그 공직에 있을 때 또 민방위 예비군 교육을 담당할 때 스위스, 독일, 동서도 다 가봤습니다. 프랑스, 또 이제 이태리, 스웨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유럽과도 지금 이제 EU 국가로 이제 크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좋은 그런 그 동맹 관계로서 서로 보고만 해서 평화를 또 자유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긴 시간 이렇게 유럽 여정을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세계 각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제가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세계 선교 여행지를 다니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위를 식히고 건강도 하시도록 해서 이런 종전에 다녔던 얘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